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 즉 9월 2일 날 열렸던 당장의 3차 정치국 회의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3차 정치국 확대 회의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열렸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은은 여기에서 무엇을 중점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토론을 하고 안건을 다루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한은 최근에 한미 군사연합훈련과 관련하여 강력한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두고만 보고 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센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김정일을 대신한다고 하는 김여정이 8월 1일과 8월 10일 날 두 번에 걸쳐 연이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즉 우리 정부를 맹렬히 비난하고 특히 미국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듯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8월 11일 즉 김여정의 두 번의 담화가 끝난 다음에는 김용철이라는 대남 담당 부장이라고 하는 당전의 정치국 위원이죠. 이 김용철이 나서서 직접 경고성 메시지를 우리 정부에 했던 것입니다. 가만두고만 보고 있지 않고 이제는 행동으로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국가와 국민이 안보 위협을 시시각각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을 하는 경고성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미연합훈련이 다 끝나고 이제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도 조용합니다. 느닷없이 당장의 3차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은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3차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는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같은, 아니면 또다시 전쟁 억지력 강화와 같은, 선제 타격과 같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그런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짤막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전의 정치국 3차 확대 회의는 벌써 세 번째 열리는 건데, 이 5월 달에 열렸고 6월 달에 한 달 만에 다시 열려서 이병철을 비롯한 최성건 그리고 박태성이와 같은 당정의 비서 정치위원들을 모조리 숙청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병철도 원수복을 벗겨버리고 아주 개망신 당하는 듯한, 개망신하게만 안 되겠지만 일단 완전히 강등돼서 군복도 벗겨버리고 평민복으로 갈아입히는 아주 엄청난 수모를 안겨줬습니다. 박정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에서 대장으로 완전히 강등돼 버렸습니다. 이들이 목이 날아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 다시 지금 3차 정치국 확대회를 또 다시 열었습니다. 2차 정치국 확대회가 7월 1일이라면 이번에는 두 달 만에 또 다시 9월 1일 당전에 3차 정치국 확대회를 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안건이 뭘까요? 지금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끝나고 또 동해바다에서는 우리 해군과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이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3차 정치국 확대에서는 무엇을 주요 안건으로 김정은이 상정을 시켰을까요? 그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셨습니다. 누가 참여했는지, 그전에는 조영원, 최령인 비롯한 정치국 상무위원이 이름을 불렀는데 이번에는 이름도 한 명도 오르지 않습니다. 오직 김정은이 참석했고 회의를 주재했다. 조영원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정치국 상무위원들, 정치국 위원들, 후보위원들, 그리고 시도당, 시군당 책임비서들이 참가했고, 연합기업소는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연합기업소 지배인이나 연합기업소 책임비서는 분당 책임비서와 맞먹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합기업소 책임비서는 이해가 되지만 중요 공장 일꾼들도 참여했다는 특이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정치국 확대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부서 일꾼들과 도시 군당 책임비서들, 인민위원장들, 사회안전, 검찰기관, 연합기업소, 중요공장 책임 일꾼들,
내각과 해당 송중앙기관, 무력기관, 비상방역부문 일꾼들이 방청으로 참가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평양으로 불러들였고 또다시 본부총사에서 이 회의, 김정은이 있는 본부총사에서 당 3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자, 김정은이 주요 안건 위안들을 상정했다고 하는데 제기했습니다. 김정은이. 자, 또 이번 회의에서는 국토환경보호 사업을 비롯하여 나라의 백년지계를 도모하는 중장기적인 전망사업들을 힘있게 추진하고 당면한 현행 과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들을 강구한다고 하시면서 본회의에서 취급할 의안들을 제기하셨다. 첫 번째가 국토정책입니다. 국토관리정책. 자, 세 번째가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난락화되는 맞게 방역대책을 더욱 빈틈없이 세울 때 대한 문제. 그러니까 보건정책이죠. 인민소비품 생산 늘릴 때 대한 문제, 경공업입니다. 경공업 정책. 그리고 올해 농사를 잘할 때 대한 문제들을 주요하게 연구 협의하였다. 이 우안들을 상정시키고 그리고 연구 협의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안들을 상정시키는데 조직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회의가 끝나 이 협의들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다시 상정을 시킵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까지 합니다. 자, 국토관리 정책을 어떻게 할 테니, 국토를 어떻게 관리하고 강하천 사업을 어떻게 할 테니, 여기에 대한 김정은이 연설이 있었고, 자, 농업, 국토, 경공업, 비상방역까지. 이 비상방역 부분은 더 문을 꽁꽁 닫으라는 더 철저히 할 때 대한 이 비상방역. 특히 새로운 변이들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 자, 국경 봉쇄를 잘하고 모든 바다를 다 막은 것이 얼마나 잘했는지 하는 데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더 철저히 봉쇄를 더 할 때에 대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압록강 철교나 압록강 두만강 이 국경이 열리기는 이제는 컷집이 굴러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정은은 정치고 화학대에서는 다음으로 조직 문제가 취급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위안으로 상정시키지 않고 조직 문제는 별도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번에 국방력에 대해서는 아니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정치국 확대 회의가 아니라 이자 국토관리정책, 농업정책, 경공업정책, 보건정책은 이미 당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나 당전의 전원회의 때도 계속 상정된 것들이고 또한 시군당, 도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의 때도 이미 상정됐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왜 또 이것을 당전의 지시문으로 하달하지 않고 이렇게 또다시 당전의 3차 정치국 확대를 열었을까요? 기본은 이번에 당조한 정치국 확대회의 기본 목적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로 조직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은 저번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을 모조리 숙청하고 새로운 신진 세력들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르리어 혁명을 계속해 나간다는 또 청년들에 대한 계속해서 청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호소하는 청년들에게 호소하는 이런 노동신문 사설과 모든 언론 매체들이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상교육을 강화해서 이번 청년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김정은 체제, 즉 북한 체제에는 엄중한 실용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김정은이 직접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은은 이번 정치국 확대회에서도 역시 간부, 조직 문제, 즉 조직 문제라는 건 인사이동입니다. 또다시 2달 만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사 태풍이 휘몰아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말이 인사 문제지 조직 문제지 사실은 숙청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병철이 살아남는지 박종철이 살아남는지 두고 보면 알 것 같습니다. 특히 저번에 이 정치국 2차 확대 회의에서도 많은 당전의 비서들, 정치국 상무위원 그리고 정치국 위원들도 해임하고 보선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한 많은 간부들이 숙청되거나 또 해임되어 새로운 신진색들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군부에 있는 노장들 그리고 당종 내각에 있는 이 노장들을 모두 숙청하고 새로운 젊은 사람들로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이 주요 핵심 간부들은 60대에서 70대, 80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 촬영에도 70이 이제 넘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물러가게 하고
새로운 사람들, 즉 40대, 50대로 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덕훈 총리만 하더라도 지금 50대 후반의 젊은 사람입니다. 50대 후반의 총리가 된 것, 이거 보통 일은 아닙니다. 자, 김덕훈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왜 이 노장들, 이번에 그 당주한 정치국 확대, 2차 확대위에서 날려버린 이 이병철이나 이 박정천과 같은 단번에 숙청은 못했지만 강등을 시키고 이제 점진적으로 아마 숙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사람들을 왜 대거 숙청할까요? 특히 군부에 있는 노장들을 숙청하는 논의는 바로 군인들을, 즉 인민무력자, 북한 이 인민무력을 바로 당에 전속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이 거대한 노장들이 있다면, 이 넘기 힘든 이 고물급 노장들이 있다면 조용원이도 김여정이도 김정일이 정치 전면에서 뒤로 물러서게 된다면 상대하기가 상당히 뻐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부터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했고 이제 군대도 명실상부하게 당에 전속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선군 정치를 통해서 당 위에 올라서 있던 인민군대 그리고 인민군 장군들 이제는 철저하게 모조리 숙청하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당에 철저히 복종시켜서 당의 혁명무력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노동신문이나 김정은의 연설에 그대로 실려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민군대는 당 위에 인민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 밑에 있는 하부 조직기관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철저하게 당에 귀속시켜서 당의 지시를 따르게 하는 김정은. 이 인민군대를 틀어주지 못한다면 상당히 힘들다는 것 김정은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990년대 중반에 있었던 육군단 구테타 사건은 그야말로 김정일에게 충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선군 정치를 통한 군대들을 내세워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육군단 구테타 사건입니다. 자, 이번에 있었던 당주안의 정치국 3차 확대 회의도 결국은 우에 상정시킨 이 네 가지 안건은 이 조직 문제를 안고 나기 위한 곁가지에 불과하고 실질은 이 조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즉 조직 문제만 다루고 인사 문제를 다룬다고 하기 위해서 이 당주안의 정치국 회의 확대 회의까지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김정은의 위신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안건, 즉 경제 문제와 관련된 네 가지 안건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처럼 하면서 그리고 많은 간부들을 불러들여 놓고 중요한 안건은 바로 이 인사 문제라는 것입니다. 조직 문제. 그리고 여기서 숙청하는 것을 모든 간부들, 중요 공장 책임인들을 비롯한 모든 북한의 수천 명의 핵심 밀리트 계층을 다 불러들여 놓고 이런 사람들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이 올라왔다는 것을 직접 보고 느끼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입니다. 김정일이나 김일성 때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당주안의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여는 법도 별로 없었고 또한 당주안의 전원회의도 이렇게 자주 열지 않았습니다. 당주안의 정치국 회의도 1년에 한 번 있나마나 했고 오히려 몇 년 동안 당주안의 정치국 회의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인사 문제, 조직 문제도 그냥 김정일이 지시에 의하면 모두 하루아침에 잘리고 나갔지 노동신문에조차 실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간부들, 이 많은 사람들이 노동신문에 김정일이 현지도 갈 때 나오는 그 동행하는 순서를 보고야 누가 잘리고 누가 됐는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행사가 있을 때 노동신문에 그 참가자 명단이 나왔고 또 누가 당전의 정치국위원 이상의 간부가 죽는다면 거기에 장례위원회 나오는 것을 보고야만이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있었지만 김정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오히려 이 당주안의 정치국 회의나 확대 회의에서 간부들을 치고 숙청하고 청산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김정은은 당과 당 정군을 완전히